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1차 시험 치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2차 시험 준비하시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이 미래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경제, 문화, 포함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 정보화의 물결이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교육 현장도 예외가 되지 않죠, 그죠? 미래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예산들도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영향일까요? 이번에 중등 임용고시 1차에서 온라인 교육과 관련된 문항이 이렇게 딱 출제가 됐었거든요. 2차에서도 이런 미래 교육 파트는 출제 용순입니다. 매년 거의 출제가 되었었고 올해도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래교육과 관련된 문항에 대한 답변을 단순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답변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그죠? 앞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2차 공부에서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시고요. 관련 키워드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코 고득점을 받으실 수 없거든요.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교육부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미래교육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 그리고 그 정책의 명칭, 그리고 세부 어떤 진행 현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자료는 교육부 자료입니다.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모두에 적용되는 내용이기에 여러분의 응시 지역에 관계없이 유초, 중등 지원 그 과정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영상에서 다루는 자료는 영상 설명글에 URL 주소로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할 건데요. 혹시 필기를 하시거나 특별히 체크를 하시기 원하신다면 그 자료를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잠시 정지하시고 말이죠. 자, 받으셨나요?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의 어떤 그 사이트, 그 자료를 어디서 받았는지 먼저 여러분께 좀 말씀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2차 시험 준비하면서 한 번쯤은 방문하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교육부 사이트입니다. 그렇죠? 사이트를 방문하면 주요 메뉴 바로 가기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상단에 디지털 교육 전환 바로 확인하실 수 있죠. 배너 위치만 보더라도 이렇게 탁 위에 있는 거 보면 아주 중요하다는 느낌 확 오시나요? 여기 유아교육이나 또 초중고 교육에 대한 사항도 이렇게 꼭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잘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중고 교육 탭을 한번 들어가 본다면 이렇게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자료들도 있으니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디지털 교육 전환 탭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카드 뉴스나 영상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를 살펴볼까요? 이렇게 교육부 장관의 인터뷰 자료도 링크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교과서 사용에 대한 내용이네요. 이 내용도 시간을 내셔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영상을 비롯해서 기본 계획 자료도 이렇게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룰 자료는요, 바로 2022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 기본 계획입니다. 2022년 8월에 나온 자료, 시기가 조금 지난 거 아닌가, 아웃데이트 자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2년 8월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죠. 2020년 초에 팬데믹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교육 현장 역시 큰 어떤 반향이 있었죠. 그 이후에 2022년 2년이 지나고 나서 3월경에 WHO 세계보건기구가 공식적으로 코비드-19은 이제 끝이라는 엔데믹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2달 정도 지나서 우리나라는 또 큰 변화가 있었죠. 바로 정치 역사상,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1%도 안 되는, 제 기억이 0.7%였던 것 같은데 그 역대 최소 득표 차이로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당선이 됐던 해이기도 합니다. 시기였죠. 근소한 차이로 새롭게 들어선 정권, 새로운 내각을 구성해서 시대 변화에 맞게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보고자 했겠죠. 그죠? 자, 그 자료를 보시면 이 표지,
2022년 8월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만이 아니라 관계부처 합동이라는 글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이 자료는 뭔가요? 새롭게 들어온 정권, 아주 근소한 표 차이로 정권을 잡게 된 이 정권에서 교육부를 비롯한 다양한 관계부처에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이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인재 양성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모색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시한 그런 자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각종 미래교육 정책의 배경이 되는, 그 베이스가 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목차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추진 배경, 상황 분석, 그리고 추진 전략, 종합 방안, 그리고 정책의 기대 효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추진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현재 교육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면 더 많이 와닿으시겠지만 아니시더라도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하루하루 다르게 변하고 있어요. 교실의 모습만 보더라도 제가 준비한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이 과거의 교실의 모습 이랬죠, 그죠? 네, 근데 최근에 학교 교실의 모습은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의 수업 시간에 보는 그런 교과서도 지면에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교과서를 벗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태블릿 PC, 그런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서 다양한 시청과 컨텐츠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교과서가 활용되고 있는 거죠. 불과 몇 년 전에는 이것이 상상만 하던 일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추진 배경에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야 하는, 그런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디지털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집중 지원 기뇨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소프트웨어나 AI나 디지털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합니다. 그와 관련돼서 인력의 수요 동반하여 커지겠죠, 그죠? 많은 수요가 있을 겁니다. 최근 어떤 뉴스에서 향후 몇 년 뒤에 없어지는 직업, 또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과 관련된 어떤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사 흔히 보셨을 거예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아주 당연한 사항인 겁니다. 즉, 미래 기술의 어떤 진보, 최근에 정보통신 기술의 진보가 이렇게 되면서 쓰임받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이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교육혁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요, 면접 문항이나 미래교육과 관련된 그런 사항에 나오는 경우에 답변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말하기 어떤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 들어요. 예를 들어서 미래교육을 위한 노력 방안을 답변으로 말하고 나는 겁니다. 뭐라고? 3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나서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저의 3가지 노력사항을 통해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살아가는 유능한 디지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 멘트를 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상입니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여기 인공지능에 대한 사항도 아주 중요하죠. 요즘 생성형 AI 아주 핫하죠, 그죠? 챗 GPT를 포함해서 인공지능과 로봇은 이제 교육 현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키워드잖아요, 그죠? 지난 2019년 유네스코에서 그 인공지능이 교육을 완전히 바꿔 놓을 거라고 했다는데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는 사항이죠? 저 역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교육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 이런 활용하는 방안을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있다면 면접 답변이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저의 경험을 예시로 몇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의 어떤 사례를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테니까. 여러분 혹시 미드저니라고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게 키워드를 넣어요. 키워드를 넣으면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줘요. 그런 키워드들을 모아서 실제로 그림을 그린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키워드를 넣으면 이렇게 멋진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그리고 실제 수업 장면에 이러합니다. 제가 키워드를 넣는다고 했는데 키워드는 영어로 넣어야 돼요. 영어. 그래서 여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핸섬, 그리고 코리안 보이, 그리고 블랙 자켓 이런 것들을 넣으니까 이런 그림이 나온 거예요. 핸섬 보이, 코리안 보이 이런 식으로. 대단하지 않나요?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그림 그리는 것을 교육 현장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 왜 필요한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우리 특수교육 현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도 중복 장애 등으로 인해서 소근육의 움직임이 아주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요. 그림 그리는 게 힘든 거,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그런 거죠. 근데 그러한 아이들에게 뭐 주말에 있었던 일 또는 내가 내 모습, 내 친구, 맞은편에 있는 친구 얼굴 그려주기 이런 활동들을 한다면 그게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겁니다. 그죠? 뭐 그뿐인가요? 뭐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국어 수업이나 뭐 이런 해서도 특정 학생이 언어적으로 말하는 것은 잘하는데 그림을 그리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친구가 있다면 굳이 그림을 그리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키워드를 넣어서 어떻게 해요? 그림을 완성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국어 시간인데, 사회 시간인데, 그죠? 미술 시간이 아니에요. 국어시나 사회 시간일 때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학습 활동의 메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림을 그리는 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고 나머지 부분들에 보다 더 그 교과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역량, 그 교과에서 핵심으로 두고 있는 성취 기준을 달성하는데 초점을 둘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김에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구글 렌즈 아시나요? 구글 렌즈? 뭐 사용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해외여행에서도 많이 쓰시던데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카메라를 켜요. 그리고 그 구글 렌즈 그 앱을 켜면은 특정 장면을 비추게 되면 그 화면 내에 특정 외국어를 내가 원하는 언어로 번역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저는 저희 반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외국어로 된 분리배출 활동을 해보기도 했어요. 역시 저학년이나 특수교육만 하나요? 아닙니다. 그죠? 저학년이나 외국어 학습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학생들, 주변에 좀 많은데 그런 학생들의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겠죠? 흥미로우니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한다고 하면 아주 참신하고 풍성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요? 최근 2차 면접 문항이 현장 좀 친화적이고 뭔가 현장과 굉장히 밀접한 문항들이 많이 나오는 추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사례들, 그러나 이 또 답변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면접관 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하셔야 돼요. 너무 딥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안 하는 이면 못할 수도 있으니 좀 쉽게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누구나 쉽게 사용하는 구글 렌즈 같은 것들을 설명한다면 좀 좋은 사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만한 그런 예시들을 따로 정리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추진 경과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죠? 다음 정책 상황 분석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우리나라의 성인과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네요. 디지털 문해력, 일명 디지털 리터러시인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반드시 정리해야 될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문해력, 이 리터러시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문해력,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글을 읽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인데요. 이제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 관련 정보를 읽고 이해하고 판단하며 더 나아가서 정보를 통찰하고 비판하는 능력까지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그리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각종 디지털 디바이스를 상황과 조건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여가나 뭐 직업생활 이런 데서도 유용하게 그런 정보나 기기를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메타버스 리터러시가 무엇이며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단순하게 뭐 노력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저는 만약에 그런 문항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할 것 같아요.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리터러시란 메타버스 공간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공간에서 요구되는 규범과 소통 방식에 따라서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가치를 창출하는 역량입니다. 학생들의 메타버스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저의 지도, 노력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불필요한 정보, 예를 들면 광고, 배너나 그런 것과 같은 정보들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익명성에 가려져서 부정적인 언행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셋째, 사용 정도와 관련해서 절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이 재미있다고 하더라도 일정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중요한 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면접 문항에서 메타버스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한 교육 내용을 물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면접 문항을 잘 들으셔야 돼요. 교육 내용을 물었는지 또는 교육 방법을 물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뭐 다른 문항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면접 문항을 들을 때 제가 흥분금지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흥분해서 막 뭔가 방법을 물었는데 내용을 말한다거나 또는 금방같이 내용을 물었는데 뭐 방법으로 뭐 학생 중심 교육 방법을 활용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고득점을 받기 힘들 수가 있는 거죠. 문제의 포인트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건 1차와 2차의 어떤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시 교육부 자료로 돌아오면요. 역시 디지털 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과 사회 전 영역에 걸쳐서 디지털 역량을 보유한 인력의 어떤 수요, 그 필요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디지털 교육 정책 및 기반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나오죠. 교육과정 및 교재, 콘텐츠 개발, 그리고 교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며 교육 빅데이터 축적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항 꼭 체크하시고 한 번쯤은 구체적인 방향들, 그런 사항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셔서 교육과정을 본다면 교육과정 개정의 소프트웨어 교육과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한다는 사항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을 모르면 어떤 실수를 하게 될까요, 여러분? 답변으로 앞으로는 미래에는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과 관련한 교육을 교육과정으로 넣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용감하게 딴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했는데, 이미 잘하고 있는데 그걸 앞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채점관들 그 정도는 다 알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래의 그래프와 통계 자료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더 아래를 보시면 보안 필요사항으로서 디지털 인재를 길러낼 선생님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이제 곧 나가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투입되실 여러분께서 이 디지털 인재 양성과 관련된 사항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이제 2차에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그렇게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